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름 생소하죠? 네. 오늘 배울 건 뭐냐 하면 사실 오늘은 문제를 많이 풀다기보다는 지난번에 중복순열 할 때는 n과를 구별하는 게 팁에 대해 팁이라면 팁이죠. 그거에 대해 알려주었었는데 오늘은 문제보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여러분 공식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최단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연관성만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아마도 뭐 간단하게 한두 문제 그 정도만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같은 것이 순열은 과연 뭔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단어는 어떤 것인지 한번 선생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처음 봤죠, 이거? 이거는 뭐냐면 지난 수 없었는데 오늘은 좀 이게 딱 지적할 게 있어가지고 손으로 하기 좀 짧아서 선생님이 이게 한 15년 가까이 쓴 지휘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이게 땀이 묻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과거에 농담 삼아 요게 부러지는 날까지 수업 교사하겠다고 했었는데 언제 부러질지 모르겠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열의 종류 중 같은 것의 순열이 있다. 그럼 여러분 순열 배운 거 뭐 있었어요? 아직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원순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순열. 이 순열은 원래 직순열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원순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순열. 이렇게 여러 가지 순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의 뜻과 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는 순열의 연관성. 당연히 알아야겠죠. 또한 다음에 배울 최단거리. 아까 얘기했었죠. 최단거리와 같은 것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냐. 당연히 수능에 많이 출제되겠죠. 이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무엇이냐? 보도록 하면 내용은 간단해요. 이렇게 n개 중에서 이제 n개를 딱 일렬로 나열시킬 텐데 서로 같은 것이 p개, q개. 그러니까 여기 a라는 게 p개가 있고 b라는 게 q개가 있을 때 그 경우의 수는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포함된 순열이 순열의 수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정말 얘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아마 여러분 그냥 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 어려워서 그냥 공식을 외웠을 텐데 오늘은 이 내용은 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시면 문제가 하나 나와요. 예제. 어떤 예제가 있냐? 111, 2, 3, 4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걸 일렬로 나열시킬 거예요. 11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면은 111, 2, 3, 4 되면 6개 나열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원래 6팩토리얼이 됩니다. 6개를 그냥 일렬로 나열시키면.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1이 3개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어떨까? 6팩토리얼보다는 경우의 수가 작겠죠? 그럼 도대체 얼마큼 작을 것이냐? 그거를 지금부터 확인할 건데 그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약간의 똑같은 1의 숫자에다가 똑같은 1이라는 숫자에다가 구별을 해 놓았어요. 1A, 1B, 혹시 보이나 모르겠지만 1A, 1B, 1C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숫자로 6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만약에 다른 거면 6팩토리얼이지만 일단은 똑같은 수지만 달리 보이는 걸로 해보았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배열 선생님 보면 숫자 배열은 111, 2, 3, 4가 여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111이 앞에 있는 한 가지 경우만 생각해 보겠어요. 물론 1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이 1, 3, 5에 있을 수도 있고 1, 3, 4, 1, 5, 6에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가장 쉽게 1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경우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2, 3, 4는 뒤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왜 여기 6개 만들어 놓았냐? 원래 1은 똑같지만 여기다가 A, B, C라는 문자를 아래 첨자 문자를 만들어 놓으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A, B, C로 보이고 여기는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6개 달리게 보냈는데 이 6개가 어떻게 나온 거냐? 여기 내용 그대로 씌어 있기도 하겠지만 이 6개가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는 1A, 1B, 1C를 일렬로 나열뜨리는 경우의 수 여기 나와 있죠. 3팩토리얼. 그 경우의 수만큼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더. 그러니까 원래는 한 가지밖에 안 되는데 ABC라는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6가지만큼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가 3개가 있으면 3팩토리얼만큼만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럼 원래 경우 수는 뭐인 거냐? 원래는 6팩토리얼이지만 이 똑같이 생기는 게 3팩토리얼이 더 있어요. 한 개당. 요 한 개당 6개씩 더 있기 때문에 그 6개씩 더 있는 배수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 작게 보이지만 즉
3팩토리얼, 6팩토리얼, 120까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가 왜 똑같은 개수만큼 나누는 것이냐.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똑같은 개수가 3개가 있을 경우 그 3개의 아래 첨자만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만큼 나눠주는 경우의 수만큼 덜 생기기 때문에 원래는 6팩토리얼이면 720까지가 되지만 여기 120까지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인 순열의 경우의 수가 나온 겁니다. 여기는 이제 1이 3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2가 2개 똑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 2개도 2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경우의 수 여러분 봤죠? 전체 경우의 수가 n팩토리였을 때 p개가 똑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q개가 똑같은 게 있었고 만에 하나 r이라는 숫자 또 있으면 r팩토리얼 될 수 있고 단지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합이 전체가 n이 되어야 된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왜 나왔는지 여러분 알겠죠? 자, 거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뭐라 할 거냐면 이제 정말로 그러면 이 배운 거 가지고 문제를 잠깐 보는데 1번 문제 사실 뭐 여러분이 못 풀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그냥 나온 김에 디미곤 한 6개 문자, 우리 학교죠. 6개 문자가 있을 때 생기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설마 여러분 이거 못 풀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겠죠, 이거.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6개의 문자가 있는데 i가 2개가 보이죠, i가 2개. 사실 우리 같은 것인 순열의 문자라면 학교 이름이 좋진 않네요. 이렇게 우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요 경우의 수만큼 더 생긴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거 두 번째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단거리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그것이 주제였는데 요걸 한번 선생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직사각형. 자, 굳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 계속 말이 꼬이고 있는데 이게 사용법은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냐 이거 자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지휘봉도 되지만 이거 수업 시간에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4 곱하기 4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 잘못 그렸지만 여기 간격이 똑같다고 봅시다. 이렇게 간격이 똑같고 요 간격이 똑같다고 보고 이렇게 요 간격이 똑같은 거 이렇게 똑같은 걸 표시해. 지금 여기는 A부터 여기는 B까지 이제 갈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최단거리를 가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최단거리 어떻게 하냐? 가장 쉬운 거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또는 뭐 이렇게 가고. 도대체 이게 같은 것이 수준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냐? 여러분들 갈 때 A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가로 방향 갈 때를 우리가 이 한 칸을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문자를 AAAA라 놓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는 건 AAAA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BBBB로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A 나지에서 나지 B까지 가려면 무조건 AAAA BBB가 있는데 이 4개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 4개 가는 8개가 되는 건 어떤 거냐? 이 선의 개수, 선분의 개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무조건 8개 어떻게 보면 점이죠. 교차점, 격자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 순서만 다른 거지 무조건 이 4개를 갖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빨간 선으로 간 건 어떻게 간 거냐면 AAAA, BBBB 이렇게 간 거고 여기는 BBBB, AAA 이렇게 8개 간 거고 하나만 더 해보면 노란 게 있네요. 노란 거. 자, 만약에 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진하게 해서 난 이렇게 가고 싶다. 8가지 갔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간 거냐 하면은 먼저 B를 가고 그 다음에 A를 가고 BB, AA, B 잘못했어. BA, BAA, BBA, BA, BB 다시 BA, BAA, AA, BBA 이렇게 8개 간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무조건 A는 4개 있고 B는 4개가 있는데 순서만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순열인 거지. 그럼 이 총 8개를 늘어뜨리는데 8개를 늘어뜨리는데 똑같은 문자가 보이죠? A 4개, B 4개 이렇게. 그래서 이 최단 거리를 가는 게 몇 개를 가느냐? 총 가는 경우의 수 n개가 있는 거고 똑같은 개수가 몇 개가 있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와 구하는 것과
이 최단거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은 순열을 배울 때 꼭 최단거리를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런 제약이 없이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 보는 거 2번 문제와 같이 보면 이게 중간에 이게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중간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 총 몇 가지가 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칸수는 7가지를 칸수를 가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이쪽으로는 4번 가고 위쪽으로는 3번 가가지고 요거 경우의 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요 최단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진 않죠. 자, 쉬운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가 좀 없어요,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쉬운데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어려운데 시간이 덜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건가요? 물론 쉬운데 시간이 덜 걸리는 방법을 찾고 싶겠지만 그런 방법은 사실 쉽진 않고 찾기가. 일단은 문제를 오래 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익숙한 사람들은 어려운데 시간이 빨리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데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참 설명해 주는 어려운데 대부분 대각선줄에 있지만 설명해 주는 어렵지만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무조건 여기 지나는구나 여기 지나는구나 여기 지나는구나 딱 알게 돼요. 이제 그게 어느 점이냐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이 점을 지나야 되고 이 점을 지나야 돼 이렇게 반드시. 그러면 어떤 학생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 이 도형이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도형으로 나와서 그 나올 때마다 찍는 점을 찍어야 되는데 자랑 같으면 선생님은 찍을 수 있어요. 이게 하도 오랜 문제를 풀어봤지만. 근데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입장에 찍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이. 어디를 지나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딱 찍는 점이 알았다면 만약에 이렇게 찍었다고 한다면 좀 괜찮죠.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잠시 후에 이제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쉬운 방법을 알려줄 텐데 일단 자기가 점을 찍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쓰는 게 좋고 나중에 가면 2방법을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계약하게 되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점을 지나가면 합해주면 돼요. 여기서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누가 봐도 몇 가지인가 이게.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은 원래 쓰지 말고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되죠. 한 가지. 자, 요거를 지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여기는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몇 칸을 가냐? 4칸을 가게 돼. 4칸.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4칸을 가게 되는데 이쪽으로 3칸. 똑같게 3칸인 거죠. 그 다음에 오러가는 게 1칸.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가는 건 3칸만 가거든요. 3칸.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3칸, 똑같은 게 2칸, 1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더하기 요거죠. 이제 얘가 여기서 가려면 몇 칸을 가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5칸을 가야 되는데 가로가 2칸이 똑같고 세로가 3칸이 똑같은 이런 모양으로 가서 이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타깝게 어려운 거는 이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만 도형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자, 그럼 이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점을 찍을 능력이 되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방법은 이제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한번 혹시라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텐데 이제 무조건 이제 숫자를 매길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점과 점으로 가는 그 순간에 몇 가지 경우가 있냐? 그걸 할 텐데 자, 요거 좀 그림이 작죠? 그래서 선생님이 큰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제. 얘가 여기까지 가는 몇 가지 경우가 되는 거냐?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 위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가지? 1가지. 계속해서 이거 하는 거? 말하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1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1가지. 이렇게 계속 1가지만 돼.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무조건 다 1가지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을 가는 것도 다 1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말하자면은 오른쪽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요점이 되는데 얘는 분명히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얘가 지금 오른쪽 위쪽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합쳐졌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럼 얘는 이거의 왼쪽, 그거의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되는 걸 더해야 돼. 오른쪽 위쪽이니까 거꾸로 아래쪽 왼쪽에 있는 걸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럼 아래쪽 왼쪽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 2. 마찬가지죠. 여기 가려면 어떻게? 아래쪽 왼쪽. 아래쪽 왼쪽. 반대의 방향을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마찬가지죠. 아래쪽 왼쪽. 아래쪽 왼쪽. 아래쪽 왼쪽.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려면 아래쪽 왼쪽.
아래쪽, 왼쪽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아래쪽, 왼쪽을 더해야 되는데 아래쪽은 있지만 어디는 없어요? 왼쪽이 없죠. 이게 중요한데 왼쪽이 없을 경우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려있는 부분은 0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4.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왼쪽 부분이 없으면 잘려있는 부분은 0. 자, 다시 여기 아래쪽 있죠. 이제 여기는 14가지. 아래쪽, 위쪽, 아래쪽, 위쪽. 혹시 뭐 계산 틀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양해해주고 맞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주면서 중요한 건 여기 요 값을 쓸 때 아래쪽 왼쪽인데 끊겨져 있으면 왼쪽은 0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것인 순열과 또 그 최단거리 연관을 가지고 있고 연관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같이 점을 정확히 찍어가지고 할 때 연관이 있는 거고 자기는 그거 모르겠다. 더하기는 잘한다. 시간 좀 있다 싶으면 이 방법은 어디에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어디를 찍어가지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게 많죠. 그리고 선생님 봐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런 문제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돌아와서 마지막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최단거리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 건데 어떤 형태의 문제냐? 문제 읽어보고 한번. 예제 3번. A, B, C, D 5개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카드 A가 반드시 카드 B 앞에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건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은 A가 앞에 있고 B가 앞에 있고 경우의 수, 총 경우의 수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한번. 어떤 건 A가 앞에 있고 B가 앞에 있는데 당연히 반이겠죠, 그냥. 그 반인 거예요, 그냥. A가 앞에 있는 경우와 B가 앞에 있는 당연히 반이니까 누가 봐도 답은 뭐냐면 총 경우의 수가 있는데 2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이 문제는. 그럼 도대체 2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 있는 문자나 숫자가 나올 경우 순서가 정해져 있는 뭐가 앞에 있고 뭐가 가운데 있고 뭐가 뒤에 있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같은 것인 순열을 푼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런 거냐? 짤막하게 설명하고 맞추도록 합시다. 일단 답은 이거인 거죠, 이렇게. 그럼 도대체 얘가 왜 이 팩터를 나눠야 되는 거냐? A가 앞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A가 항상 앞에 있죠, B보다는. 그리고 B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 세 개의 위치에 있는데 이 2는 왜 나누는 거냐? 여러분이 B가 있는 위치는 무조건 A보다 앞에 갈 수는 없어요, 이것이. 갈 수 없기 때문에 B로 되어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얘가 A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B를 전부 다 A로 바꿔 놓아, 이렇게. A를 바꿔 놓으면 A는 두 개가 AA 생기고 AA 생기고 AA가 생겼잖아요. 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요거죠. 이미 배웠죠.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그 다음에 AC, AD라고 생각하는 거와 그 다음에 ACDE, A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구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바로 요거는 거 알고 있죠. 5개 중에서 2개가 똑같으니까 이 경우의 수인지 알고 있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단지 뒤에 있는 걸 뭘로 생각하면 되는 거냐? B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B라고. 요게 B구나. 요게 B구나. 요게 B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경우의 수를 구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의 수를 구한 것이 우연히도 얘와 경우의 수가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경우의 수를 구한 것이 얘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여기는 2개만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3개가 정해질 수 있잖아요. 또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그대로 이 A를 B로 바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얘와 똑같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같은 것인 순열로 숫자의 순서가 있는 거를 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문제는 많이 풀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문제 풀었냐. 아까 디미고 한 문제. 너무 간단한 문제 하나 풀었고 딱 3문제 풀었고 요거에서 2가지 방법. 추천하는 방법은 숫자 하는 건데 단 주의사항은 여기 없는 경우는 왼쪽은 0이다. 만약에 여기가 없다 이렇게 싶으면 그럼 여기가 0인 거예요. 이제는. 그걸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숫자든 문자든 순서가 있는 경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아셨나요? 어떻게 보면 뭐 가장 간단한 3문제만 한 거였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최단 거리,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을 때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숙제가 났어요, 이제. 혹시 여러분 아까 그림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림 나온 게 있었는데 과거에 이 문제를 잘 못 푼 학생들 여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였을까 생각하는 학생들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했죠. 수학일기. 수학일기에 오늘은 왼쪽과 오른쪽 반대 방향을 쓰는 것서 없는 거는 0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 일기에 써주면 돼요. 그 일기에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선생님 봐가지고 얘가 공부 좀 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한두 문제 찾아가지고 메일로 선생님한테 회신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